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우리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수상 경영 28일을 하고 6장을 123페이지거든요. 6장은 7장입니까? 네, 7장이네요. 6장까지는 6장은 개락적으로 아까 전에 했습니다. 6장은 경영활동에서 계획과 조직과 실행, 조정 통제, 그리고 인사관리는 5장에 보면 되는 거고, 뭐 직가림제 특징 같은 것은 위험 분산 형태다. 자본 투자, 대퇴 투자, 확장 투자, 재분 투자가 있고요. 생산관리, 단독 선대, 선단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해법 조직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고고수 수상 경쟁을 최근을 보고 대학 교재 수험서까지 다 참고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상 고등학교 최근 하니까 정리가 되는데, 저도 지금 수험서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도, 그러니까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를 저도 전에 막 할 때 수험서하고 대학 교재하고 고등학교 같이 보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교 수험서가 체계가 잡히고, 이 책도 고등학교 수험서에 따라서 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경영분석의 5절의 진단은 구성비율법, 관계비율법, 추세분석법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또 9장이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7장입니다. 7장에 123페이지입니다. 7장. 123페이지부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원가 회계, 관리, 원가, 관리, 회계. 아까 생산관리는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죠? 했고. 이거는, 오늘은 재무관리는 나중에 또 이제 29회나 30회 할 때, 판서해가지고, 할 겁니다. 재무관리 유형은, 결국은 재무와 회계라는 것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갖고, 기장해가지고, 여부에 보고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무는 결국은 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 자금 조달,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나중에 배당도 해야죠. 배당, 조달, 이런 문제가 있고요. 회계라는 것은 결국은 내부, 외부 어떤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대사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것은 기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회계학이 이제 들어갑니다. 회계학은 결국은 그겁니다. 회계 이제 시스템의 이제 기본 구조인데, 원시 자료를 먼저 잘 만들어야죠. 그걸 원시 자료가 잘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기장을 누락했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국 나중에 진단, 아까 전에 앞 시간에 27회 한 게 뭡니까? 경영분석 지표라든지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성장성, 경영진단, 어장진단, 시설, 생산, 판매, 자금진단, 경영진단 시 호일성 분석 지표는 어장, 시설, 생산, 판매, 그리고 기술, 인력, 호일수, 적합성, 이런 걸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를 잘해야 되는데, 회계라는 것은 개인별로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회계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게 노란기는 오면 있잖아요. 화요일마다 수험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수험서가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광고지잖아, 따지면. 이거는 홍보로 보는 데 광고와 연결되는 건데. 보면 한국고시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된 공무원시험 재개 일정을 보니, 지방직은 6월 13일, 국가직은 7월 11일, 7급은 9월 26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6월 27일입니다. 행정고시는 5월 29일, 15일인가 될 겁니다.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예요. 여기에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볼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학원 지금 제가 뭐 학원 선전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볼만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원에 들어가면은 학원에도 올렸을 겁니다. 뭐 문제도 좀 있고요. 합격 수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최고령 수석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시각에서 합격한 그런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보면은 합격한 사람이 답입니다. 합격한 사람이 답이니까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이런 수험수를 하십시오. 이런 물론 수험수는 나름대로 이제 편집이 돼버렸지만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한테도 유튜브 찍는 것보다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맨투맨식으로만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민간 경력자 뭐 5급 7급 247명 선발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국가공무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을 확정하고 했다. 다양한 경력 민간 경력자를 개방성 전문성 높이고 뭐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국제 통상, 예. 7급 필기시험 패스도 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자 간포지교라든지 부전자전, 백천간도, 백골난마, 덩고잡이, 그리고 지피지기, 얼사조약, 부덕불, 감남얼력, 그리고 양궁, 부덕이, 예, 저도 하나 틀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도 영어도 되어 있고, 한자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업을 보면요, 볼만한 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갑자기 회계가 갔다가 지금 이거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험서 노란길에 보면은 학원에서 경비를 투자해가지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28회인데 수상경영 28회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은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생산관리가 있고요. 회계가 있으면은 생산을 해야 우리가 수상기업은 살아나죠. 거기 이제 전반적인 포괄적인 생산관리는 항상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회계는 이제 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보고하느냐, 내부적으로 보고하느냐. 관리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외부적으로 보고하는 거고, 보고서를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 통제를 하기 위해,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원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원가회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고서는 재무상태표로 하는데, 대차대조표라든지, BS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IS, 자본변동표, 주석 같은 거, 변경오름도, 이런 것을 이제 구성되는 거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자, 그런 내용을 지금 7장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개략적으로 하면서 이제 느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걸 안무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양식업의 원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제
쉽게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영 활동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책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213페이지부터 쭉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설계 운영이죠.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거래 인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측정하는 겁니다.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시키지 못하는 건 회계를 못하는 거죠. 뭐 경쟁자를 뭐 영입했다든지 이런 건 회계 처리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회계라는 것은 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체계적인 원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 내부 외부인데 외부 감사는 그 자산 총액이 100억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계산서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라 그러는데 대차대조표죠. 그런 그 자산을 그죠?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는 이 자산은 부채 자본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을 쓰겠죠. 자본은. 그 비용은요, 자본에서 쓰겠죠. 결국은 손익계산서는 자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본이 증감이냐 아니냐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28회는 그 회계에 대해서 개념적인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계에 대한 일반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전제가 까는 게 뭐냐면은 그 계속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발생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회계 기본 과정인데 계속적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손익계산서를 내고요. 일정한 시점, 대차대조표가 시점이죠. 뭐 2020년 지금 2020년 4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시점으로 딱 하는 게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 시점으로 보니까 그 1년 기준에서 시점으로 보니 그때까지 그 회사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일정한 기간이죠. 기간 동안 동태적인가요? 동태적이죠. 기간이니까 동태적이죠. 동태적. 그 동태적 손익계산서 IS까지는 뭐냐면 동태적이니까 결국은 더하기 빼기를 다가 제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1년 기간을 보통 잡고 한 달 기간을 잡는데 제로를 만들죠. 제로를 만들고 1년이니까 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제로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2020년 1월부터는 손익계산서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차대조표는 너무 깊이 안 들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재무상태표라 그럽니다. 그게 대차대조표인데, 밸런스 시트거든요. 얘는 이제 자산은 부채 자본만 들어갑니다. 차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T자인 계정식을 하거든요, 보통. T자인 계정식을 하는데, 차배는 자산, 대배는 부채 자본입니다. 그거를, 일정 시점이니까, 2019년 12월 31일 시점까지 딱 그걸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동태적으로, 정태적으로. 그렇지만 선을 딱 긋지만 2020년 1월 1일은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죠. 자산이 얼마고 작년 보니까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이해 안 되면 말하십시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요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왜? 항상 대차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똘똘하게 이제 이렇게 대차 평균의 원칙이고 복식부기의 원칙입니다. 부기의 원칙이라 합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아까 전에 또 그 할 때 회계가 뭐였습니까? 그 발생주의와 그 계속기업의 기준을 그 가정을 잡습니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 뭐 회계의 기본 가정, 공준, 기준, 전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공준이라 그러죠. 뭐 하여튼 어려운 말을 씁니다. 회계의 기준은 1번 그 발생주의입니다. 그 시점이 발생주의, 중요한 게 발생했으면 기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기업 전제입니다. 기준입니다. 파산 안 난다, 청산 안 한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데 내일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에 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게 가장 비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해오니까 대차대조포는 어떤 그 시점에서까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손익계산서는 어떤 일정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보니까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시작할 때는 제로에서 또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또 계산하는 거죠. 그게 외부 보고서입니다. 재무 보고입니다.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걸 외부에 보고를 하면은 자산 총액이 100억 이상 같으면은 외부 감사들도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또 그 기업을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내고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대로 복식부기를 하면은 기록을 시작을 원시장부에 기록을 하죠. 부기를 하죠. 그게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죠. 그러면 그게 분식회계가 나오죠. 그래서 깜빵 가는 거죠. 쇠고랑 차고. 쇠고랑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종 기장과 부기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포는 뭐냐? 재무상태포, 대차대조포, 손익계산서, 현금흐름도, 주기주석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과연 기장이 뭔가 이제 이런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는 가능하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해야만이 아까 말대로 자본 투자를 받고 또 자금을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 이 회계 거래가 결국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게 아니면 회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측정을 가능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 채용했어요. 월급은 주겠지만 월급 줄 때는 이제 비용 월급으로 처리하겠지만 직원 채용했다든지 그 경영자 영입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측정이 좀 불가하죠. 그래서 그는 회계 처리를 못합니다. 원료 공급 계약을 했다든지 아직까지 액션이 없잖아요. 그 계약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이 없으면 회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안에 이 책에는 우리는 그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금방 말인 거는 회계를 지금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자본, 돈 그러니까 소유자의 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되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넘겨버리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 되죠.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은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에 이제 자본이 남았어요. 자본이 남아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남았으니까, 이익잉여금 그거는 이제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배당금.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나중에, 칠판에 판세가지고 또 정리할 겁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이번에 토요일날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한 거죠. 자본은 결국은, 자산은 부채 자본인데, 자본에 이제 구성되는 것은, 자본금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입니다. 결국은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배당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배당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이 많아야만이 그걸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그걸 지출해서 비용도 내겠죠. 그렇게 자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기장을 할 때 다 필요 없고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수익인가 수익 계정, 그 다음에 비용 계정. 이게 이제 T자 계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기장을 할 때 현금으로 계정입니다. 현금, 수익과 지출을 처리할 때 자산 계정인데 현금 계정, 거기다 보조기업장은 현금 출납장 이렇게 1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상품 매매 기장은 기업의 규모나 거래량, 거래 빈도량에 따라서 기장 처리를 합니다. 왜? 거래 규모가 크면은 100억 이상 되잖아, 그죠? 자산 총액이 전년도 자산 총액이 100억 이상이면요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 빈도. 그리고 아까 말대로 또 일반 상장기업이 아닌 거와 상장기업이냐에 따라서 회계 기준이 또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비상장은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상장이나 금융회사는 한국채택은 국제 체계 회계 이론을 씁니다. 국제적으로 이용한 회계 기준은 미국 걸 지금 많이 따라가는데 영어를 다 잊어버리고 이 영문은 물론 영문은 국제회계 기준은 IFRS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회계는 결국은 뭡니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이고 결국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가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존속하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겠죠. 또 비용도 나오겠죠. 그 수익과 비용은 결국은 자본에 대한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는 저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수상 경영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개만 알면 됩니다. 그게 수익 계정, 매출 계정 해가지고 125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거래량, 거래 빈도에 따라서 자산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자산, 비용, 수익. 결국은 비용과 수익은 자본의 정감이라고 했죠. 그 다음 회계 보고상에 이제 계정 과목을 볼 때 똑같습니다. 이제 5개가 나오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자본 밑에는 비용과 수익. 자산은 차변의 증가, 비용은 차변의 증가, 나머지는 차변은 감소가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상태표는요, BS는요.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거기입니다. 거기 T자 계정입니다. T자 계정이고 계정식입니다. T자 계정식이다. 금방 말했고요. 그 다음 단식과 복식.
우리가 단식과 복식은 아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이중으로 기록하고 항상 이꼬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식 부기는 아까 말대로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계학까지 막 깊이까지 들어가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게 복식 부기의 원리입니다. 복식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다음 현금 발생주입니다. 현금이 이제 지출이 되냐, 들어왔느냐, 수입 이런 현금의 문제. 발생은 그 중요한 사건이 생겼냐, 생긴 때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이런 걸 발생주의.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봐가지고 그 BS 재무제표를 만든다든지 BS 그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든지 그 손해계산서를 보고서를 만들 때 뭡니까 그 항상 어떤 행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식은 없지만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분계장을 만듭니다. 순수가 분계장을 만들고요. 분계장을 만들고 적어야 되니까 분계장을 이제 먼저 만들고 이제 기록을 하죠. 기록.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정별 분류를 합니다. 계정별 분류 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분류를 어디에 붙일까? 자산이냐 어디냐. 그리고 이제 잔액 같은 계정별 잔액을 시산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고서죠. 이런 데 순서를 쭉 만들어 나가죠. 그렇지만 재무제표 작성할 때 행식은 거 필요 없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더라. 그리고 IS 손익계산서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이것만 해라. 왜? 보고서 해가지고 잘못 보고되어 있으면은 투자자한테 충격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단, 경영집보, 호율성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회계사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보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원장 있잖아요. 원시 자료까지 들어가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제대로 됐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돼버리면은 뭡니까 부적합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8페이지에도 보면 129페이지 하고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나오지만 고정자산, 자산, 수익, 비용, 자본이죠. 그러고 나서 비용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매출원가. 그리고 영업비는 어떻고 영업비 판매비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자산, 자본, 부채. 이것만 핵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재무분석에 딱 넘어갑니다. 130조에. 재무분석을 딱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재무를 보니까 자산은 얼마 있냐? 자본은 얼마 있냐? 부채는 얼마 있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 지표는요. 비율 분석입니다. 유동성. 단기간 1년 안에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이거죠. 투자자가 가장 보는 건 유동성 비율이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은 부채성, 단자본 의존도, 활동성, 회전력, 수익성. 아까 전에 경영분석 지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경영분석 지표하고. 얘는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수익성 비율, 그리고 생산성 비율. 수익성 비율은 누굽니까? 경영자가 보겠죠. 유동성 비율은요, 단기간 채무 상환이니까 투자자가 보겠죠. 능력이. 투자자의 시각이고, 투자자가 가장 치중하는 거, 수익성은요, 경영자가 가장 치중하는 거죠. 그 다음 재무관리 기능, 돈의 생산, 투자 결정, 투자 유형과 대체 확장, 제품 전략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평가 방법은 경제적 평가 방법이에요. 투자 평가를 해야죠. 또 투자 후 어떤 결과 나왔는지. 순행가법,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 반성하는 평가하는 겁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할인율을 고려해 가지고
순핵관법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편익비용이라든지 해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은요, 내부 조달이 있습니다. 그 차가무 그 자본이 남아 있으면 되겠네요. 이익잉여금 같은 데 쓰겠네요. 이익잉여금이 투자도 하겠지만 그것은 또 배당도 하겠죠. 이런 내부 자금. 그리고 이제 외부 자금. 외부 자금 조달에서 단기적으로는요, 외부는요, 그 내부 자금은 자기가 잉여금이 남아있을 때 이제 쓰는 거고, 외부 자금 조달할 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나죠. 장기는 고정부채, 단기는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은 전도금, 금융단기, 대출금, 참고증권, 담보가 있고요. 장기 차입금은 담보가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 금융관리 같은 것도 자금의 조달을 이제 받죠. 외부에서 수협이나 금융은행 같은 데서 거래처에서도 받겠죠. 신용이 많으면은 그 사채, 개인한테도 돈을 받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무 쪽으로는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7장은 재무관리고, 예, 8장은 논가입니다. 재무고. 수상경영, 29회는 그 8장입니다. 8장은 원가입니다. 원가 회계, 관리 회계입니다. 간단해서도 해야만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139페이지부터 합니다. 이거 끊고 바로, 29회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는 간단하게 지금 28회를 계략적인 걸 했습니다. 바로 끊고 29회를 원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